결혼 17년 차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50대 여성 강 씨. 그동안 가계부 앞에서 한숨 짓는 날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 돈은 제대로 모으고 있는 건지 까맣게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권을 꽉 쥔 남편은 온갖 스트레스를 아내와 딸에게 풀면서 괴롭혔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함께 살던 시어머니조차도 도움은커녕 불난 집에 기름만 부을 뿐이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갈등이 결국 폭발해서 급기야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어머니 명의의 집이니 나눠줄 것도 없다는 식인데요. 정말 법대로 하면 맨몸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자, 평소 사건반장 보시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는 분께서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시어머니와 무려 17년을 함께 사셨다. 자,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합가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50대 여성 강모 씨고요. 결혼 17년 차입니다. 이 남편은 선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둘 모두 그 자리가 딱히 나가고 싶은 자리도 아니어서 그냥 대충 만나고 들어와야겠다 싶어서 대충 입고 나갔는데 또 뭔가 잘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이 남편이 애프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번 더 만나면서 친해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1살 연상이고요. 둘 사이에는 고등학생 딸이 1명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80대인데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혼자 어렵게 키워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서로를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 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된 거고요. 이 신혼 초의 부부는 열심히 모아서 그냥 조금씩 늘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결혼만 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효자가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아니, 뭐 정말. 핑계를 대자면 이런 건 있어요. 총각 때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았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도 좀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꼭 아내에게 시키는 거죠. 어른 노릇을.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는 건데, 이 남편분은 좀 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머니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제보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이 임박해서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갔답니다. 예. 산부인과 가야 하는데 아니 아이 낳을 때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같이 왔던 남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혼자 분만실 들어갔다 아이 낳고 와보니까 나중에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 당신 병원 왔다가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예. 아니 그 아이 낳으려면 한참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집에 갔다 와라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 안 찰 노릇이긴 한데 뭐 엄마 말만 잘 듣는 초등학생인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 사연이 그동안 비슷한 일이 참 많지만 너무 단적인 예라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진짜 애 낳을 때 옆에 없는 신랑 이거 진짜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내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거나 아쉬워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일이 뭐 지방에 있었다거나 뭐 아니면 아이가 남편이 지금 부재했는데 아이가 빨리 나왔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팠다거나 뭐 이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혼자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남편 없이 출산하겠다고 그 의지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오늘 사건은 얘가 다르죠. 네, 정말 남편이 있었으면 간절히 원하는데 어머니께서 애 낳으려면 멀었다 집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또 쪼르르 가서 집에 있다가 결국 출산 때 없었다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고요. 그런 예가 지금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아침이면 어머니랑 이제 셋이 밥을 먹는데 이 강 씨는 좀 밥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먼저 드시고 설거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도 빨리 먹었으면 아내는 이제 먹지 않았으면 남편이 가서 설거지를 도와드리면 되는데 그때부터 발로 툭툭툭 찬대요. 그러니까 그만 먹고 가서 네가 설거지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너무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제 그만 먹고 어머니가 하시는 설거지 이어받아서 하는데 그걸 너무 자주 하니까 참다 이제는 말로 하세요라고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저 식탁 아래 저 발로 탁탁 치면서 야 사파 네가 잘 그렸네요. 빨리 가서 도와드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거면 이 정도까지면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17년 동안인데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 무능력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남편이 원래 의류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인터넷 쇼핑, 의료 쇼핑몰을 차리게 됐어요. 하지 마. 벌써 느낌이 안 좋죠? 다 빚입니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당연히 초반에 매출이 안 나왔겠죠. 나오네요. 주문 건수 0건, 총 매출 11만 원.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아내한테 SOS를 칩니다. 좀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아내는 다니던 직장도 관둡니다. 남편 쇼핑몰에 같이 매달려서 일했는데 잘 될까요? 근데 그 사이에 딸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육아 병행을 하느라 정말 아내는 파김치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둘이 같이 일했으니까 퇴근을 같이 하겠죠. 예. 딱 같이 퇴근하는 순간 남편은 쉽니다. 허허. 그리고 집에서 딸을 봐주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손녀를 툭 던지고 이제 네가 봐 바톤 터치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푹 쉬고 야, 네 새끼 네가 받아라 이거구만요 지금. 그러니까 강 씨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다시 집으로 육아 출근하는 그런 일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요. 갑자기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활비도 줄어들고요. 이 남편은 남편대로 생활비 아껴 쓰라면서 강 씨한테 가계부 쓰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스트레스를 주면서 다 검사를 합니다. 지출, 수입 이런 걸 다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요. 아내 용돈을 줬는데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그 아내 용돈을 달에 3만 원씩 1년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올려서 5만 원씩 좀 주다가 몇 년 뒤에야 올리고 올려서 10만 원까지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말 숨이 막혔다고 전해왔습니다. 아니 이 액수가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요. 아무리 15년 전이라고 해도 한 달에 3만 원을 주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밥 한 끼 못 사먹 먹는 거죠. 친구들 못 만나는 거죠. 애한테 뭐 케이크 한 번 제대로 못 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가계부는 쓰라고 얘기를 하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내들이 가계부를 쓴다면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아내가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우리 집 수입이 얼마인지 아내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가부장적이고 약간 폭군적으로 남편이 돈 관리는 다 잘하고 요만큼 생활비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가계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든 경제권은 딱 남편이 쥐었으니까 아내가 우리 얼마 모았어요? 가끔 물어보면 2천만 원. 또 이제 뭐 한참 지난 후에 또 얼마 모았어요? 그럼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아내는 순한가 봐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그동안 이제 모은 돈을 알 수 좀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나한테 그 아내한테 얘기해 준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모았던 거예요. 오. 그런데 그 모았던 걸 잘 나누고 서로 잘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내한테 말했던 그 외의 비용은 다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개인이 쓰던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던가 어쨌든 이 아내는 몰랐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습니까? 날렸겠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아내에게 알리고 사실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인 게 아내가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얼마를 쓰는지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주식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내분이 정말 서운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같이 일해서 번 돈으로 만든 종잣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신은 얼들이 얼마를 쓰는지 몰랐던 거고 엄마한테는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는데 아내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상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또 모자랐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래는 그렇게 돈 벌어서 분가를 해서 따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 있던지 원래 같이 살던지 팔고 그 돈에 대출 받아서 다시 시어머니랑 다시 같이 살게 됐고 그 와중에 대출 받은 돈은 또 같이 일을 해서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일하는 데는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고요. 알고 보니까 또 이 남편이 지방에 분양받은 집이 하나 있었대요. 오. 근데 그 집은 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던 거고 그거라도 또 관리를 잘해서 그럼 또 불렸느냐? 아니요. 그 세 주면서 받은 보증금은 또 어디다 날려버리고 없었더랍니다. 자 보세요. 돈도 안 줘. 돈도 못 벌어. 돈은 또 있는 대로 다 날려먹어. 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교수님? 네, 저기 그냥 뭐 제작 그 작년에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강 씨가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밥 몇 끼 못 챙겨줬으니까 생활비도 좀 떼야겠어. 그러면서 생활비를 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부부가 이제 몇 달 동안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기는커녕 지금 서로 안 좋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집을 나가라.
이제 집을 나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애 데리고 나가면 5천만 원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빠로서도 책임감이나 딸에 대한 지금 애정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고 남편 집도 명의로 된 집도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대출을 완전히 최대치까지 다 끌었었기 때문에 빚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살 길도 좀 막막한데 남편이 거기서 사실 나 빚밖에 없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내가 챙겨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야, 내가 너 그래도 생각해서 이 5천만 원 준다는 거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하지만 말이죠. 제일 힘든 건 또 따로 있답니다. 여기서 또 있대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살아온 과거와 제가 그동안 일했던 것들, 살아왔던 게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 최악은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는 생각에 그게 힘든 거예요. 애들 살 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둔한 거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거.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5천만 원 받고 나가라는 남편. 재산 분할 받으려면 정말 이혼밖에 없는지 묻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분 이제 그냥 사실 가상원 전담을 했다 하더라도 15년, 17년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을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동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건지 이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과연 잇따른 집, 주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내려면 남편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이 법원을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을 통해서 알아내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분이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답답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강제로 알아내려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은 지금 제일 문제가 또 본인이 사실상 시어머니 명의 대출금 부부가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남편이 이제 이혼할 거를 생각해서 본인 재산을 시어머니 명의로 옮겨놨다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올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혼할 당시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서 사실 조금 전에 양재부터 얘기하셨던 것처럼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해서 기여도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 변호사님도 약간 이혼을 좀 고민하시길 권하시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지금 오늘 이 강 씨께서 너무 착하셔가지고 지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쪽은 또 시어머니와 남편이 똘똘 뭉쳐서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지금 2배로 받고 계시는데 저는 17년 동안 점점 더 이런 증상이 심해져 왔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본인이 힘을 내시고 딸과 함께 정말 미래를 도모하시고 정말 용기를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좀 결단을 내리시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원영애님, 제보자분 꼭 악착같이 다 받아내세요 하셨고요. 먼지님, 남편 시어머니 본인들에 대해서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꼭 사반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